요즘 우리는 진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지난 2021년 기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외래진료 기록은 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이 생명 연장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요즘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고까지 심하게 말하고는 하는데요. 노후에 준비되지 않은 금전적인 상황도 물론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만 몸이 아픈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말에 따르면 100세 시대에 70세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시골이나 동네 노인정에서 70대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가시면 제일 막내 왔다고 잔심부름은 도맡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0대 노인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아직 그런 소리 들을 나이가 아니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예전에 60대 정도의 젊음과 활기를 가지고 계신 70대가 많기 때문에 70대를 노인이라고 확정지을 것이 아니라 70대의 앞으로 10년은 중장년의 연장선으로 일컫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남은 인생을 노화로 걱정하지 않고 비슷한 또래보다 더 활력 넘치고 늙지 않는 모습으로 젊어 보이게 나이들 수 있는지 무척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일해온 와다 히데키의 저서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통해 노화를 지연하는 방법에 대해 5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100세) 시대 70세는 노화의 갈림길. 지금까지 70세라고 하면 중병을 앓고 있거나 그로 인해 병원 생활을 강요받거나 간병이 필요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70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70대의 생활 방식이 중요해진 이유는 초고령화로 인해 노년의 세월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늙음의 기간이 약 20년으로 연장되는 삶이 표준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 노인으로 살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의 노령기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인생 중반의 활동기인 70대입니다. 수명이 점점 연장되어 인생 100세 시대에 와 있기에 70대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보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 정복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암도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명도 5년 정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된다거나 장기도 새 것처럼 재생에 회춘할 수 있다 해도 뇌의 노화를 멈추거나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오래 사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기관입니다. 뇌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치료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적도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의학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큰 질병들을 극복하고 몸속 기관들을 회춘시킨다 해도 결국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늙음을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로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더 젊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되지 않는 일을 노력하기에 반드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서 가능했던 일들이 80대 이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까지 큰 병으로 목숨도 잃지 않았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늙음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듯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되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방에 누워만 있다면 노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또 다른 질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80대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즐기고 친구도 자주 만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 70세밖에 안 되었지만 집에서 자신의 과거만 돌이키고 후회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단지 나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신체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너무 늦었다거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냐는 생각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여주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한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이 떨어져 활동량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는 이유가 전두엽의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은 40대부터 이미 시작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대 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활동 의욕을 유지하는 것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됩니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쉬운 노화를 늦추기 위한 좋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를 섭취하라. 고령이 되면 육류는 삼가고 채소를 많이 곁들인 식사를 하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동양인 하루 평균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양인들의 하루 섭취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고 의욕이 저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에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이 세로토닌 물질이 점점 감소하는데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형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이 세로토닌을 뇌로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나이 들수록 육류 섭취를 늘리면 의욕도 높이고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지 마라.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퇴직하고 예전만큼 머리도 몸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 기능의 많은 부분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타인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사용하는 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짧은 단기 계약직, 일자리 같은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이를 통해 사회와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하면 쉬어야지 라는 생각보다 현역 의식을 유지하면 단번에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햇볕을 쐬어라. 적당한 일광욕을 하는 습관도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에 소개한 대로 세로토닌은 빛을 받으면 다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왠지 없던 고민도 생기고 기분도 가라앉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밖에 나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은 기운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밖에 오래 나가 있을 필요 없이 하루 1시간 정도만 가볍게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너무 뜨거운 낮 시간대보다는 적당한 온도인 오전이나 약간 늦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고, 하루 한 번 정도 저녁 식재료를 산다는 마음으로 마트를 걸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라. 70대가 되면 특히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라도 대화할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은 시간뿐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 이용해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책을 읽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주로 혼자 하는 일들이어서 뇌의 노화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무언가 배우고 싶어도 혼자 독학하지 말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수다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다는 것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로 인해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요즘에는 SNS가 있으니 소통할 기회는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든다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의견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70대의 운동 습관 들이는 법. 예전만큼 허리나 다리 등도 편하지 않고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귀찮게 여겨져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몸을 이끌고라도 의식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몸에 운동이 좋다고 하니 자기의 체력보다 너무 무리해서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한 운동이 반대로 나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운동은 가볍게 또한 느슨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각자의 속도대로 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 밖으로 나와 햇빛을 쬐는 활동으로도 제격입니다.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1층이나 2층 정도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오를 수 있는데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올 때 근육이 먼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오래도록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계단에서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외에도 물속 걷기가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입니다.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 운동이고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 고령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몸에 기력이 없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고 누워만 있는 생활을 한다면 근력 약화로 넘어질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3주 입원했더라도 단시일 내 일상 복귀가 가능하지만 고령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3주만 입원해도 운동 기능은 물론 뇌의 기능도 단번에 쇠약해져 버립니다. 낯설고 불편한 생활에 얽매이면 치매가 진행되기도 하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동선에 맞게 실내 계단 난간을 설치하거나 화장실 같은 곳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를 미리 부착하셔서 불상사가 생기는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에서 85년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게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지면 몸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피곤하고 짜증도 잘 냅니다. 특히나 노인의 고독은 비만보다 건강에 2배나 해롭고 만성적인 고독은 사망 확률을 26%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는 사랑과 연결, 소속감이 필요하며 관계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만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과 타인을 위한 상냥함이 건강한 노후의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지인분들과 같이 건강한 내일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에 대해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함께할 그날까지 몸과 마음의 행복을 주는 좋은 글과 책을 소개하는 인생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